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2025년 9월의 시험본 생산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RPA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RPA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KPC 생산은 ERP 생산 모듈과 연계하여 RPA 기술을 도입했다. 이 회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자재 입고 확인, 생산 실적에 대한 입력, 재고 수울표 작성 등 불규칙 기반을 소프트웨어에게 맡기고 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하여 공정별 분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ERP를 생산 계획에 반영하려 한다.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근태 기록을 관리해서 급여를 주겠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고객의 구매 패턴을 갖다가 파악하겠다. 그런 얘기도 없었죠. 생산 설비 고장을 예측하고 사전 유지 보수를 통해 가동 중단을 방지한다. 지금 불량률을 분석하고 생산 계획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번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입니다. PLM과 ERP 시스템을 함께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보기입니다. KPC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PLM, 그러니까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ERP 생산 모듈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PLM에서는 제품 설계, 속성 관련 문서를 관리하고 ERP에서는 생산과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한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게 뭡니까?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4번이 그래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품 중심의 기술 정보를 ERP와 연계하여 제조, 생산, 프로세스 효율화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쪽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연결이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과 2번 마찬가지 암기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뭐 개념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엄연히 따지면 3번이 그래도 ERP 추가된 부분에 개념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이 문제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딥러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도 심지어는 이렇게 굵은색 글씨로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가 강조했다. 그죠? 학습시켰다. 자, 여러분들 딥러닝의 알고리즘 종류라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CNN과 RNN이란 게 있습니다. CNN은 합성곡 신경망이란 거고요. 여기서는 이미지 인식 및 분류의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RNN은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여 자연어 및 시계열 예측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지금 여기 3번과 4번은 발달 과정을 얘기한 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번과 2번에서 2번이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암기해 달라 했죠. 제가 얘는 뭐라 부른다? 무슨 비용? 그렇죠. 총 소요 비용입니다. 얘는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게 ERP 시스템의 기능을 조정한다. 괜찮아요. 기업의 환경에 맞게 프로세스를 조정한다. 즉 갭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갭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과 저장 방식을 조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괜찮습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거 커스터마이징이죠.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한다는 건데 여긴 최대화한다는 겁니다. 답은 4번. 예전에는 암기하면 답이었는데 지금 약간 응용 버전으로 나왔다.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10개를 갖다가 10명이 만들었다. 100%네요. 그죠? 10개 만드는 거니까 한 개당 1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시간 동안 1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1.5가 나오고 개선율은 몇 퍼센트? 50%가 개선된대요. 답은 3번. 주는 문제예요. 7번. BOM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린터 생산하는 제조업체 프린터는 주식회사 생산성 프린터는 전 세계의 다양한 프린터 모델을 판매한다. 각국의 규제 및 언어별로 사용 설명서와 박스 디자인이 다르지만 프린터 본체는 동일하게 생산한다. ERP 시스템의 생산 구조를 등록하려 할 때
실제 존재하는 품목은 아니며 여기가 포인트네요.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관리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하여 가상의 품목을 구성했다. 제가 얘기했죠. 팬텀이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관리해야 되는 BOM을 팬텀 BOM이라 부른다. 자, 8번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8번은 기억나시죠?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F 1 알파에 F의 T-1이었습니다. 이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 초기값부터 볼까요? 0.3으로 지수평화 상수는 고정되어 있고요. 1100에 0.3 곱하기 0.7에 1100이네요. 그죠? 1100을 곱해준다. 그럼 1100에 1100이니까 답은 1100이 나옵니다. 그대로 또 뭐해요?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1100에 1100에 곱하기 0.7에 1100 했죠. 그 다음에 1300이네요. 1300 곱하기 0.3 더하기 0.7 곱하기 1100입니다. 그러면 1160이 나오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는 1200에 0.3 더하기 0.7 곱하기 1160이 되겠네요. 그러면 1172가 나오겠다. 답은 4번. 어떻게 보면 이 지수평할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물류관리사보다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9번입니다. 자, 수명주기에 따라서 현재 시점이래. 현재 시점의 수요 예측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숙기에만 정량적인 기법이고 나머지는 정성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이 보기가 성숙기인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가전업체 생산 청소기는 2016년 신개념 무선 청소기를 출시했다. 당시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제품군이었기에 수요는 불확실했고 무선 청소기는 전문가 의견이 정성적 기법으로 초기 생산을 수립했다. 이후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무선 청소기는 성능 개선이 돼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서 성장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판매 데이터가 쌓이자 시계열 분석과 회계 분석을 기반을 통해서 물류를 최적화했고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했다. 그리고 현재네요. 무선 청소기는 둔화됐고 경쟁자는 넘쳐난다. 성숙기입니다. 그럼 성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다. 1번이다. 자, 10번입니다. 수요 변동에 대해서 총괄 생산 계획에서 사용하는 4가지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그 4가지 전략이 있었죠. 생산율에 대한 조정, 고용 수준의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건 뭐예요? 자재 품질 향상은 없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별표 한번 치시고요. T2는 T5 더하기 4TM 더하기 TP 나누기 6이죠.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요? 그쵸, 7 나오죠.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12번. 기업에서 나타나는 생산 전략 유형을 아래와 같이 영문 약어로 표시하세요. 특수 선박을 제작하는 생산 마리나에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양연구용 특수 선박을 수주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설계부터 끝났네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ETO죠. 엔지니어 투 오더입니다. 13번 문제도 표가 좀 복잡하게 나왔다 뿐이지 지금 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2500개가 바로 입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3200개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예측량과 실제 주문량을 갖다 둘 중에 큰 걸 빼줘야죠. 그럼 2000개를 빼줍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요? 그렇죠. 1200개 남네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제. 14번. 공정관리 목표를 적절하지 않은 것. 유효시간을 최소화하죠. 이건 나왔던 문제. 답은 1번. 15번. 공정기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하는 활동은 겉에 있는 도형,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활동은 부활동이라 했죠. 즉, 가는 주로 가공을 하면서 운반을 같이 하겠다. 가공이 우선인 공정. 맞고요. A는 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나는 수량 검사를 하면서 품질 검사를 하겠다. 얘는 가공하면서 품질 검사하겠다. 그 다음에 품질 검사하면서 가공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1번이죠.
자, 공수라고 했는데 공수는 작업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얘기하죠.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량 해서 작업자가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16번에 4번 정의가 나왔습니다. 17번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얘는 라인 밸런싱의 효율이에요. A라인 한번 볼까요? 3 더하기 자 공식부터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 B라는 라인 밸런싱 효율은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max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나누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그렇죠. 구해보시면 53.3이 나오고 불교역률은 100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 46.7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중 가장 먼저 라인 밸런싱을 위해 불균형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엔 불균형률이 큰 거죠. 그러면 B라인은 뭐예요? 90과 10이 나오고요. C라인은 40과 60이 나오죠. 40과 60. 여러분들 구해 주셔야 돼요. 직접. 45와 55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C라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60%라고요. 답은 2번. 이 문제 시간 뺏기 문제로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18번. 생산 시스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산관리 도구이다. 부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카드를 활용한다. 끝났네요. 카드 나오면 딱 하나예요. GT에서 사용하는 관리 도구죠. 뭐라고요? 칸반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자, 19번도 이전에 별표 치고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이용률에 대해서. 우선은 이용 가능 시간부터 구해볼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5를 이용 가능 시간을 구해주시면 480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96시간을 빼줘야 되겠죠. 불가동이니까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384시간이 나온다. 얘를 뭘로 나누라? 그렇죠. 48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몇 퍼센트? 80%입니다. 몇 번 풀어보세요. 라인 밸런싱 효율 또 나왔습니다. 아까 썼던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EB는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max입니다. 그대로 보겠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5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8이네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75% 불균형률 25% 75네요. 자, 21번 재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생산 일정과 자재 도달을 통합 관리한다. 괜찮네요. 여기 보면은 딱 답 나오죠. 여기서부터도. 그 다음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니까 자재명 세서가 필요하다. 뭐예요? 그렇죠. MRP를 얘기하는 거죠. MRP. 정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에 관한 이슈이다. 재고에 관한 이슈를 적절하게 해결한 것은 밀폐용기 제조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원자재를 대량으로 주문하여 대형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무슨 이슈가 생겨요? 유지 비용에 대한 이슈가 생기겠죠. 대형 패션업체 브랜드에서 AI와 고급 분석 플랫폼으로 수요 예측을 정확도로 향상시켰대요.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최적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했다. 잘했네요. 2번입니다. 더 여유롭게 준비한다. 채취 효과가 생기겠죠.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 자동차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 예측과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구매해서 얘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23번입니다. CRP의 입력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CRP의 입력 요소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발주 계획 정보, 절차 계획 정보, 확정 주문 정보, 작업 공정 정보라든가 작업장 상태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번에 나오는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총 수요량을 예측한 연간 수요 예측을 우리가 S&OP라고 부르죠. 여기서 APP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MPS 나오고요. 그 다음에 MRP로 내려가는 거라 한참 위에요. 한참 위에. 그래서 여기서 얘를 통제하는 게 RCCP고요. 얘가 RRP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CRP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을 너무 위로 올라가 버렸다. 답은 1번이다.
자, 24번. SCM에서 제품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대금결제, 송장 발행은 자금의 흐름이다. 재정의 흐름이죠. 구매자의 신용정보와 금융서비스는 재정의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이동 및 반품의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발주정보, 생산계획, 수요 예측이 포함된다. 제품의 흐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4번은 뭐예요? 정보죠. 나머지는 틀렸다. 25번. 재고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제품,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의 재고. 자,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제공품이라 부르죠. Work in Process라 부릅니다. 자, 26번. 공식 써볼까요? EOQ는 루트 EDS 나누기 H는 PI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연간 수요량 4만 개, 1회 주문 비용 200원, 단가 400원, 0.1. 그래서 루트 베껴주시면 되겠죠. 계산기 있습니다. 답은 200. 27번입니다. K의 주문량이 10개래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죠.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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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 내려가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G를 알고 싶어요. G. 여기 밑에 있는 G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G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네요. 10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긴 40이고 얘는 얼마예요? 480이고 또 G 여기 있네요. 1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00이 되나요? 그쵸? 200이 됩니다. 그럼 680에 720이 되겠네요. 자, 720개가 총 소요량이에요. 근데 재고가 지금 몇 개 있대요? 20개 있으니까 700개가 되겠죠. 28번.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얘기한다. 괜찮아요. 좋은 것이라든가 고급스러움 또는 화려함이 아닌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이 일치성. 그죠? 그렇지, 일치성. 그 다음에 적합성. 나오고 있네요.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케팅, 제조 기술 및 보존에 관한 여러가지 특성, 품질이다. 지금 보니까 쥬란, 파이겐바움, 크로베치에 대한 정의를 갖다 조금씩 써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된 제품이 설계 명세서와 일치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품질이다. 지금 소비자 관점에서는 품질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사용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품질이다. 아니죠. 둘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뭐 하나만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DMAIC도 있는데 MAIC를 먼저 해야겠네요. 근데 벤치마킹 하면 제가 암기해달라 했죠, 여러분. 그 앞에 이론 할 때도 뭐라고요? 그쵸? 어널리시스입니다. 분석. 답은 2번. 자, 우리 관리도는 계량형과 개수형이 있어요. 계량형 관리도는 길이, 온도, 무게와 같이 연속된 계량치에 대한 내용이다. 개수형은 개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계량형은 X바, R 관리도, 그 다음에 RS 관리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C와 U 관리도, P와 PM 관리도는 뭐라고요? 개수치 관리도가 되겠죠. 31번. 품질 비용을 한글로 작성하세요. 생산전자는 스마트폰 출하 전 낙하시험, 방수시험, 터치 반응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테스트, 평가 이런 걸 뭐라 했어요 우리? 평가 비용이죠. 예방 비용, 평가 비용, 실패 비용이 있습니다. 실패는 내부 실패와 외부 실패로 나뉘고요. 32번. 영문 약자를 쓰세요. 품질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고객 만족, 인간의 존중, 사회의 공헌을 중시하며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아래 전 종업의 총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개선과 혁신에 참여하는 기업 문화 창달, 기술 개발. 이런 경영 체계를 뭐라 부릅니까? 약자로 쓰래요. 그럼 TQM이죠. 종합적 품질 경영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관식 부분하고 계산 문제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ERP 시험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일부 문제들은 오히려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품질 경영 기사에서도 쉽게 다루는 것들을 오히려 꼼꼼하게 깐깐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형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자격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문제를 풀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실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